사명대사 진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진영을 모시고 있는 팔공총림 동화사가 사명대사 추모달의제를 봉행했습니다. 전국의 사명대사 진영을 모시며 스님의 호국 정신을 기렸습니다. 천막에서 대가람으로 두 번째 순서는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입니다. 정호 스님은 창건 당시 초발심을 되새기고 신도들과 얼마나 호흡하느냐에 따라 포교 성패가 나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인사가 온라인 세상에서 좀 더 재미있고 친근하게 팔만대장경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해인사가 BTN 불교TV와 공동으로 팔만대장경 웹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서울 도심 속 사찰에서 연화장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서울조계사가 개최한 제7회 연꽃축제에서 불자와 시민들은 아름다운 연꽃을 보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추억을 남겼습니다. 한마음과학원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행복한 부모되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실천 과제를 제시하며 삶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집중합니다. 미국 하원 의원이 미국 행정부가 티베트를 독립국가로 선언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불가리아 최고 명문대학인 소피아대가 불교 연구 관련 석사 과정을 처음 개설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팔공총림 동화사는 사명대사 진영 가운데 가장 오래된 보물 제1505호 진영을 모시고 있는데요. 동화사가 전국의 사명대사 진영을 20점 모시고 추모달의제를 봉행했습니다. 참석 4부대중은 스님의 호국 정신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렸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영남 승군 본부가 있었던 팔공총림 동화사. 취타대의 웅장한 연주소리와 함께 호위를 받으며 보물 제1505호 사명대사 진영이 뒤따릅니다. 사부대중이 운집한 통일대불 광장 특설 무대를 지나 진영이 모서지고 헌다와 헌화, 봉행사와 축가, 선무도 공연이 이어집니다. 동화사가 어제 전국 각 사찰에 모셔진 사명대사 진영과 동화사에 봉황된 진영 영인본을 한자리에 모아 추모 달의제를 봉행했습니다. 사명대사 진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진영 보물 1505호를 모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국난과 백성의 아픔을 함께한 호국 불교의 역사를 간직한 자랑스러운 도량이기에 호국의 본찰 동화사의 창근 조사님과 역대조사 스님의 깊은 뜻을 되새겨보는 동화사 역대 조사 스님께 고하는 달의제를 시작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동화사 회주 의원 대종사, 장세철 신도회장, 백이철 대구 동구청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사명대사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렸습니다. 이 나라를 구하신 사명대사의 달의제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고 행복하게 또 생각을 합니다. 사명대사 선거박물관이 몇 년 안에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우리 모두가 법회의 한 마음을 모으는 그런 날이 곧 돌아오리라고 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사명대사는 승병을 규합해 평양성 탈환 작전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며 서울 인근 전투에서 왜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동화사 경내 봉소루에는 임진왜란 때 승군의 본부임을 나타내는 영남치영아문이라는 편액이 걸려있고 동화사 성부박물관에는 사명대사의 교지를 비롯해 유물이 보관돼 있습니다. 여군을 서서히 몰아놓는데 우리 불교와 우리 신병과 사명도사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든지 자주성을 결여하면 안 되고 우리는 자주 독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명대사가 일본으로 건너가 전쟁 포로 3,500여 명을 데리고 귀국한이라는 경색된 한일 관계에 많은 시사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천막에서 대가람으로 두 번째 순서는 서울시 양재동에서 지역 불심을 높이고 있는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입니다. 1980년대 구룡사의 시작은 가건물과 천막 법당이었을 만큼 작았는데요.
회주 정우 스님은 사찰 소임자들이 창건 당시의 초발심을 되새기고 얼마나 신도들과 호흡하느냐에 따라 포교 성패가 나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룡사의 과거와 현재를 윤호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주택단지 사이에 자리한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 지금은 수많은 불자들이 찾는 대규모의 도심포교당으로 입지를 다졌지만 1980년대 구룡사의 시작은 가건물과 천막법당이었을 만큼 작았습니다. 여기가 허벌판이었어. 논밭. 2층 집 새 얻어가지고 외딴 집 하나 있었는데 마당에다가 한 20평 남대문에서 천막을 제작해서 간이 법당으로. 이곳에서 스님과 불자들은 만명의 부처님을 모시자는 원력을 세우고 1989년 만불보전을 낙성하며 도심포교 요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30대의 젊은 나이로 구룡사를 이끈 정우 스님은 목탁을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고 불자들과 전법 원력을 다졌습니다. 산중에만 있던 사찰이 도시로 나온 데다 젊은 스님이 매일같이 기도를 올리고 어린이 포교에 나서자 자연스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사부대중 원력의 사찰 최초로 극단 신실을 창단하고 8곳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지역민의 생활에 스며들었습니다. 노래방 법회와 상담전화기관, 결혼상담소 운영도 구성원 모두가 역할을 분담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신심과 원력과 정진과 회양을 삼귀 사웅서원처럼 생활화했다고 할 수가 있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에요. 그다음에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원력을 바탕으로 구룡사는 여법한 모습을 갖췄지만 정우 스님은 사찰 운영의 필수 요소로 여겨지는 신도회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신도 간의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종교의 본래 기능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스님의 이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찰 소임자들이 포교당 창건 당시의 초발심을 되새기고 얼마나 신도들과 호흡하느냐에 따라 포교 성패가 나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 일이란 중생들을 위하는 일 외에는 없다. 상고보리 하하중생이라는 게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수행과 포교를 의미할 거라고 생각해. 진실한 포교에는 쉬운 길이 없다고 말하는 정우 스님. 지금의 웅장한 구룡사가 되기까지는 오직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겠다는 사부대중의 신심과 원력이 있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대표회장 원행 스님은 어제 천도교 송범두 교령 등 종교 지도자들과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신치용 선수촌장, 체육인 불자연합회 부회장, 정성숙 부촌장 등의 안내에 따라 올림픽 준비 현황 보고를 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선수들을 만나 부상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우리나라는 29개 종목, 231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첫째는 선수들이나 임원들의 안전과 또 자기 성취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을 맡고 계시는 대한체육회 회장님, 이기흥 회장님, 그리고 신치용 우리 촌장님께 또 여러 직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판전 설치 후 일반에 최초로 내부를 공개한 해인사가 이번에는 온라인 세상에서 좀 더 재미있고 친근하게 팔만대장경의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해인사가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와 공동으로 팔만대장경 웹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이은하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인터넷 사전 예약을 거쳐 일반인의 팔만대장경 판전을 최초로 공개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해인사가 이번에는 BTN과 함께 팔만대장경을 소재로 웹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해인사 하면 이제 팔만대장경 아니겠습니까? 팔만대장경의 이제 중요성,
또 팔만대장경이 왜 조성이 됐는지 재미있고 친근감 있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비불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해인사 팔만대장경 웹툰 공모전은 재미와 상상력은 물론 역사적 사실까지 전달할 수 있는 팩션에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회 공모전의 부제도 팩션으로 다시 쓰는 어느 불교 문화재의 원더풀한 이야기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그 단점을 좀 보완하고 성인들이 웹툰을 공모하게 위해서 시간을 조금 더 좀 늘렸고요. 또 상금도 좀 많이 인상을 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참가할 수 있었던 1회 공모전과 달리 고등학생 이상으로 자격을 높이고 상금도 확대해 공모작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해인사와 BTN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팔만대장경 웹툰 공모전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2005년 이후 출생자면 지원할 수 있고 팔만대장경 조성과 수호 등을 주제로 9월 17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수상작은 10월 4일 발표할 예정으로 대상 1명에는 500만 원, 우수상 2명에는 각각 150만 원, 장려상 4명에는 각각 50만 원이 수여됩니다. 출품 규격과 접수 등 자세한 내용은 해인사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서울 도심 속 사찰에서 연화장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조계사가 나를 깨우는 연꽃 향기를 주제로 제7회 연꽃 축제를 개막한 건데요. 불자와 시민들은 아름다운 연꽃을 보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추억을 남겼습니다. 축제 현장으로 이석호 기자가 안내합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청정함을 잃지 않고 깨달음을 상징하는 연꽃. 서울 도심 속 조계사 경내에 연꽃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다소곳하게 입을 닫은 꽃봉우리부터 활짝 핀 연꽃까지 저마다 우아한 자태를 뽐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활짝 핀 아름다운 연꽃들이 불자와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연꽃을 바라보며 카메라에 연신 담아내는 사이 어느새 마음은 청정해지고 스트레스도 사라지는 듯합니다. 마음이 정화가 되는 느낌? 그리고 일단 조계사에 들어오면은 이런 거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기분 좋거든요. 또 이 연잎에 물 떨어지면은 웬만큼 고이면 그 물이 쭈르륵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없다. 이제 이런 걸 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올해로 7번째 열리는 조계사 연꽃 축제. 나를 깨우는 연꽃 향기를 주제로 주지 지연 스님이 연꽃 부처님 전에 연꽃 봉안을 시작으로 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지연 스님은 연꽃처럼 내 안의 이기심을 없애고 밖으로는 자비심을 키우며 모든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며 축원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조계사의 떠락 도량의 연화장 세계가 활짝 펼쳐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계사 오셔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힐링을 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일주문을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사는 다음 달 말까지 연꽃 축제를 이어가며 불자는 물론 시민들에게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에 힐링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공주 마곡사 차기 주지 선거가 원경 스님, 선일 스님, 해룡 스님 3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마곡사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 주지 원경 스님과 금산 태고사 주지 선일 스님, 부여 백우남 주지 해룡 스님이 입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 회의를 열어 후보자 자격심사와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마곡사 차기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오는 15일 오후 1시 경내 관음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찰을 찾아 불공을 들이는 척하며 불전함을 훔쳐다라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사찰에서 상습적으로 불전함을 훔친 일당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선후배 사이인 일당은 지난달 22일 새벽 2시 45분경 경남 한 사찰 대웅전에서 현금 400만 원이 든 불전함을 통째로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경남 22곳, 경북 5곳 등 31곳에서 1,800만 원가량을 훔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상대로 여죄가 더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대 최저점을 갱신하며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자녀가 한 명인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마음과학원이 자녀에 대한 올바른 관심과 행동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 지속을 위한 출산율은 2.1명. 1985년 붕괴된 후 지속적인 내림세를 타며 현재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초저출산 시대를 맞았습니다. 젊은 부모들은 경제적 부담감에 가치관의 변화까지 더해지며 과거에 비해 자식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마음과학원은 매년 부모들의 고민들을 덜어내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행복한 부모 되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한마음과학원이 자녀 인성과 부모의 역할을 연구해온 성과들을 토대로 자녀들을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 각자의 마음속에 주인공을 세워 부모 이전에 자신으로서의 삶을 세우는 데에도 집중하게 합니다. 다 잘해주고 싶고 잘 키워주고 싶고 잘못하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인연법이 다가오더라도 거기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매이지 않고 후련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자력의 힘이. 수업을 다시 찾은 수강생들은 배운 것들을 삶 속에서 활용해보니 자식과의 관계를 넘어 배우자와 시부모님과의 관계까지도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수강생들은 다양한 상황과 고민들을 어떻게 덜어내고 성이 난 마음은 어떻게 돌려낼 수 있는지 고민들을 나눕니다. 평소에 생활할 때 이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고 한 번 더 느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고, 또 많은 다른 어른들이 계셔서 얘기를 들으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마음과학원의 행복한 부모 되기 수업은 매주 실천 과제를 제시하며 삶 속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집중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BTN 불교TV가 준비한 온라인 무료 강연 고인사이드 16번째 강연이 내일 오후 8시 BTN 유튜브를 통해 열립니다. 강사로 나서는 라이프 멘토 조민기 작가는 부처님 10대 제자들의 슬기로운 마음 충전을 주제로 강의합니다. 조민기 작가는 그동안 거침없는 입담으로 권위와 종교적 근엄함으로 표현되던 부처님과 10대 제자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신세대 불교 작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10대 제자들이 경전에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아난다와 목건련 등 10대 제자들이 어떻게 부처님을 외호하고 수행의 길로 갔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 미국 행정부가 티베트를 독립국가로 선언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불가리아의 최고 명문대학인 소피아 대학교가 불교 연구 관련 석사 과정을 처음 개설합니다. 해외 불교 소식 최준호 기자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자 외교위원인 스콧 페리는 지난 2일 트위터에 티베트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리 의원은 결의안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티베트를 독립국가로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티베트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미국이 행동을 취할 때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페리 의원의 트윗은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행사에 맞춰 업로드됐으며 프리 티베트, 중국 공산당 100주년 등의 해시태그가 달려 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이 70년간 이어진 중국 공산당의 강제적인 불법 점거를 거부하고 오랜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해 인권의 단호한 수호자라는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또한 미국 행정부가 암도, 캄, 우창으로 이뤄진 티베트 자치구를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중앙 티베트 행정부를 민주적으로 선출된 유일한 티베트의 통치권자로 인정해주길 요청했습니다. 불교는 근현대에 들어 서구에서 빠르게 수용되고 전파돼 세계 종교, 현대 불교로서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이에 따라 불교의 발전 과정과 이유에 대한 학문적 세계적 관심이 커졌습니다. 불가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인 소피아 대학교도 오는 2021-22 겨울학기에 불교 연구 석사과정을 최초로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정은 불교의 언어, 문학, 문화, 철학적 전통과 아시아와 서구에서의 발전 과정 등에 대한 포괄적인 탐구로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은 한국어를 포함한 불교 문화권의 언어를 배우고 빨리어, 산스크리트어 등 고대 경전 언어의 분석, 번역 능력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명한 불교 인사의 초청 강연과 국제 전문가의 프레젠테이션, 세미나도 포함되어 있으며 세미나 등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됩니다. 소피아 대학교 고전, 현대 철학학부의 우수한 동양 연구 교수진이 참여해 불교 분야의 전문가를 키워내는 이 과정은 795시간 90학점으로 구성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가야문화진흥원이 한국인도학회, 동명대학교 인도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제6회 가야문화의 원형 탐색과 콘텐츠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4일 김해시 인제대학교에서 열린 학술대회에는 가야불교 문화진흥원 이사장 송산스님, 가야불교 연구소장 도명스님, 민주당 민홍철 의원, 동명대 정재진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 소장은 주류 사학계가 부정하는 가야사를 일본이 아닌 우리의 관점에서 재정립하자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이어 동국대 정덕스님과 법진스님, 밀양 부은사 주지 지원스님, 동국대 강현철 박사 등이 주제 발표를 맡고 이거룡, 황순일, 석기람 교수 등이 좌장을 맡아 논평을 펼쳤습니다. 국제구호협력기구 더프라미스가 미얀마 에야와디주 반따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긴급 식량 지원 모금에 나섰습니다. 더프라미스는 긴급구호로 반따노 지역 7개 마을 495가구 주민들에게 1만 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역 주민 2,544명에게 가구당 쌀 1포대를 지원합니다. 반따노 지역 주민들은 미얀마 쿠데타 이후 일자리를 잃거나 하루 임금이 삭감돼 일가족이 먹을 쌀도 구매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2008년에 설립된 더프라미스는 미얀마와 동티모르를 중심으로 긴급구호, 교육, 식수위생, 가계소득 증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